오늘장 미국 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월그린과 유나이티드 헬스 BOA가 실적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미국의 9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5% 상승하면서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9만 3천 명으로 집계되면서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EIA 원유 재고가 608만 8천 배럴 증가하면서 예상을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미국의 일부 상원 의원들이 빅테크 반독점법 상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란은행은 가상화폐 시장 성장 시에 금융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IMF는 인플레이션이 구체화하면 적절히 행동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싱가포르 중앙은행이 3년 만에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전환했습니다. 미국의 FDA 자문위원회가 모더나의 부스터샷을 권고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에서 미국의 SNS인 링크드인을 중단했습니다. 이케아는 공급망 붕괴가 2022년까지 지속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애플이 담당하는 애널리스트 로라 마틴이 애플의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30분 전에 마감된 현지 시간 목요일 뉴욕 증시 오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양호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힘입어서 다우지수가 1.56% 오르면서 34,912포인트의 종가 형성했고요. S&P 500 지수 역시 큰 폭으로 오르면서 지난 3월 이후에 일일 상승폭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4,438포인트의 거래 마감됐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30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이 소식 또한 오늘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 장 초반에 S&P 500 기업들 중에 8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모두 다 예상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다우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월그린 부츠와 유나이티드 헬스가 급등했고 이에 따라 오늘 다우지수 거래 시간 내내 플러스권에서 움직였고 장 후반으로 가면서 더 강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에서 500포인트 넘게 상승했습니다. 한편 10년물 국채금리는 하락했습니다. 장 중반만 하더라도 1.56%를 기록하던 수익률은 오늘 1.52%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기술적 강세를 이끄는 원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아주 좋았는데 11개 섹터 모두 다 올랐습니다. 보다시피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초록불을 켜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그리고 아마존 등 대체로 빅테크 종목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가 3% 넘게 급등했고 퀄컴까지 오르면서 반도체 주가도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실적을 공개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오늘 4% 넘게 급등을 하면서 4.47% 올랐습니다. 호실적을 공개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웰스파고도 호실적을 공개했지만 주가는 반면에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웰스파고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금융주들이 오늘 강한 흐름 나타냈다는 점 전해드리겠고요. 자세한 글로벌 마감 시황 강수민 외신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마감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3대 지수 모두 상승에 성공했는데요. 자세한 상승 하락 종목 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30개 종목 중 오늘장 다우지수에서는 28개 종목이 상승, 2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오늘장 S&P 500에서 상승한 종목은 479개, 하락한 종목은 26개였고요. 나스닥에서도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많으면서 전체 나스닥 지수 3대 지수 중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다음으로 섹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는 11개 섹터 모두 상승하며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개별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개장 전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많았는데요. 기업들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기도 했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은행주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주당 순이익과 매출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특히 자산관리 분야가 매출 증가에 크게 기여했는데요. 3분기 순이익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증가했습니다.
CEO인 브라이언 모니아는 경제 회복과 함께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유기적인 고객 성장 모멘텀을 되찾으면서 긍정적인 실적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장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5%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어서 웰스파고입니다. 웰스파고는 3분기 영업수익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당 순이익과 매출 모두 월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웰스파고는 사모펀드와 또 벤처캐피탈 등이 개선되면서 수수료 수익이 늘어났는데요. 이런 수수료 수익을 통해 모기지 뱅킹 수익 감소나 증권 매매 이익 감소를 상쇄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장 웰스파고는 하락하면서 1.61%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티그룹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3분기 순이익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증가했습니다. 오늘장 시티그룹은 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16% 상회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매출도 시장 예상치를 8% 가까이 상회했는데요. 특히 투자은행과 자산관리 분야가 매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오늘장 모건 스탠리는 2% 넘게 상승했습니다. 미국 의료 서비스 기업 유나이티드 헬스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주당 순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2% 넘게 상회했고 매출도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투자 심리를 개선했습니다. 오늘장 유나이티드 헬스는 4% 넘게 상승했습니다. 미국 최대 약국 체인인 월그린도 순이익과 매출 모두 시장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다우지수에 편입된 종목이기도 한데요. 미국에서는 약국 체인에서 코로나 테스트와 백신 접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를 통해 월그린의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계 기준상으로 월그린의 이번 실적은 아직 9월 실적이 반영되지 않은 8월까지의 3개월 누적 실적이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TSMC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당 순이익과 분기 매출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올해 연간 실적 전망과 가이던스를 높인 것이 TSMC에 대한 투자 심리를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부터 스마트폰까지 다양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내년까지 지속적인 강세가 전망됩니다. 오늘장 TSMC는 2%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월가 IB들이 투자 의견을 제시한 5개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웨는 우버의 수익률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라고 재차 평가했습니다. 소비자가 우버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gross bookings라고 하는데 3분기 동안 우버의 이런 gross bookings가 줄어들긴 했지만 11월 초에 공개되는 우버의 실적은 기대가 된다고 코웨는 밝혔습니다. 오늘장 우버는 2% 가까이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최대 물류업체 UPS입니다. 스티펠은 UPS에 대한 투자 의견을 보유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UPS의 밸류에이션, 이커머스를 통한 성장, 그리고 수익 경영을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목표가도 22% 오른 224달러로 제시했는데요. 해당 소식에 오늘장 UPS는 4%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넷플릭스 살펴보겠습니다. 웨더부시는 넷플릭스의 수익률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습니다. 웨더부시는 이번 달에 있을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기대는 되지만 넷플릭스가 게임 시장의 진출을 선언한 만큼 비디오 콘텐츠 부분의 성장 둔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장 넷플릭스는 0.64% 올랐습니다. 이어서 테슬라입니다. 바클레이즈는 테슬라에 대해 비중 축소 의견을 재차 내놓긴 했지만 또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음 주에 예정된 테슬라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목표가도 230에서 30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오늘장 테슬라는 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아이폰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애플입니다. 시티그룹은 애플에 대한 매수 의견을 재차 내놓았는데요. 하지만 애플의 공급망 이슈를 계속 지켜볼 예정이며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애플의 연초 대비 수익률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고 공급과 물류 문제로 소비자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오늘장 애플은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유가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천연가스 가격 급등이 원유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 WTI 가격은 0.65% 오른 80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브렌트유는 84달러 선까지 올라갔다가 오늘장 0.7% 오른 83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달러 약세와 함께 오늘도 금 가격은 한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0.2% 오른 1,797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특징주였습니다. (24시간) 잠들지 않은 해외 투자 뉴스를 전하는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시간입니다. 홍성진 그리고 전가은 외신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시장이 좋아서 그런지 앞서 이제 시황을 전해준 강수민 캐스터의 활기찬 목소리가 더 돋보이는 하루였는데 그렇죠. 오늘 또 3대 지수가 큰 폭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저희도 함께 이슈들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오늘 강한 시장 속에서 또 하나의 상승 재료가 됐던 요인이었죠.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9만 3천 명으로 집계되면서 팬데믹 이후의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고용시장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는데 홍성진 캐스터 어떤 분석들이 나왔습니까? 네, 미국 고용시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노동부에 따르면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총 29만 3천 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최저 수준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예상치인 31만 8천 명 역시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지난달 미국의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고용시장 회복세가 둔화됐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온 바 있습니다. 당시 노동부는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이 19만 4천 명 증가로 집계됐다면서 월가 애널들이 분석한 전망치인 50만 명의 절반도 못 미쳤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지난 12일 발표된 8월 9인 이직 보고서 역시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타나자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연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오늘 발표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으로 집계되면서 고용시장에 긍정적인 바람이 불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내 델타 변이 확산세가 줄어든 점이 고용시장의 호재로 반영됐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3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연말까지 고용 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오늘 시장은 실업보험 청구 건수 이후 발표된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내용에도 주목했습니다. 바이든은 밤사이 발표된 실업보험 청구 건수를 두고 미국 고용시장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는데요. 자신이 취임한 이후 청구 건수가 최대 60% 아래로 떨어졌다면서 이는 미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고용시장의 추가 진전을 위해 백신 접종량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밝혔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백신 의무 접종 정책을 강조하면서 더 많은 미국인들이 백신 접종을 받을 경우 고용시장이 연말까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외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역점 사업인 인프라 법안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역사적인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위한 투자 정책이 시급하다면서 미국 의회가 인프라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9월 FOMC 회의 결과록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11월 중순부터 이제 연준이 본격적으로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이다. 이런 내용에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아마 오늘 발표된 이런 고용 회복 상황들이 이런 결정에 더 뒷받침해주는 지지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뉴스였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짚어드렸지만 미국의 일부 의원들이 빅테크 반독점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가은 캐스터 다만 오늘 시장에는 영향을 별로 미치지 못했습니다.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오늘 빅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네, 오늘 장에서는 기술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미국 상원의원 반독점 소위 의장 에이미 클로부처 상원의원이 아이오와주의 공화당 척 그레슬리 의원과 함께 빅테크를 겨냥한 독점 금지 법안을 조만간 상정할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올 6월 11일 하원에서도 미국 온라인 시장의 혁신 및 선택에 관한 법률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표결로 부결이 됐었는데요. 이번 상원 반독점 소위에서 준비 중인 법안도 6월 당시 발의된 법안과 이름도 그리고 개괄적인 내용도 비슷합니다. 이번 법안은 경쟁 상대 제품에 불이익을 주며 자사의 제품을 선호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제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아마존과 애플, 구글 등 제품이나 정보를 위해 자신들이 직접 시장을 운영하는 회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옐프나 트립어드바이저 같은 여행 사이트나 지역 검색 엔진 회사들은 구글 등의 회사가 검색 결과에서 자신들의 링크를 부당하게 낮춘다고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구글은 자사의 구글 맵을 최상단에 노출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구글은 이러한 지적을 부인한 채 그동안 사용자들에게 최선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글과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의 후원을 받는 중도좌파 로비그룹 진보회의소의 CEO 애덤 코바체비치도 의회와 빅테크 기업들은 인터넷을 더 좋고 안전하고 건전하게 만들기 위해 할 일이 많지만 이번 법안은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빅테크의 기능들을 해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아마존이 아마존 베이직스를 파는 것을 금지하고 구글 맵 결과를 검색 결과에서 금지하는 것은 인터넷 개선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법안 상정을 추진 중인 그레슬리는 성명을 통해서 빅테크 기업이 몇 년간 성장해 왔는데도 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빅테크들이 공정하게 행동한다면 불공정하게 행동한다면 책임을 져야 하며 법안을 통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고 중소기업이 이러한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빅테크 반독점법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나오고 이슈인 만큼 업데이트해 드렸고요. 세 번째 뉴스 바로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상화폐 소식입니다. 영란은행이 가상화폐 시장이 추가로 성장할 시에 금융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가격도 57,000달러 위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홍성진 캐스터가 짚어주시죠. 네, 비트코인이 최근 57,000달러 선을 돌파함에 따라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CNBC는 영란은행의 부총재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발언을 내놨다면서 규제 당국이 이를 무시할 경우에 엄청난 경제 재앙이 찾아올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가상화폐 시장이 최근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이를 좌시할 경우에 제2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가상화폐 시장은 최근 비트코인이 57,000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중국 정부의 대규모 규제 조치 이후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은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발언이 가상화폐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됐다고 평가했는데요. 당시 파월 의장은 중국 정부와는 달리 미국은 가상화폐를 금지할 생각이 없다면서 그동안 보인 태도와는 사뭇 다른 완화적인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비트코인 ETF가 곧 승인될 거란 기대감이 시장에 퍼지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리플 등 기타 알트코인 가격까지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가상화폐 시장 추가 성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CNBC에 따르면 영란은행의 부총재 존 컬리프는 자신이 참석한 세미나에서 각국 규제 당국이 가상화폐에 대한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금융시장에서 규제를 받지 않는 부분이 빠르게 성장할 경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가상화폐 시장의 성장세를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비유했습니다. 이어서 가상화폐 시장이 5년 전에는 160억 달러에서 현재는 2조 3천억 달러를 넘어섰다면서 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규모의 약 2배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외에도 가상화폐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큰 변동성 역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지난 5년 동안 하루 사이 비트코인 가격이 10% 넘게 급락한 경우가 무려 30차례 넘게 있었다면서 가상화폐 시장 규모가 커진 지금 비트코인 가격 폭락은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가상화폐 관련 기술이 금융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잠재력은 있다면서 각국 당국의 강력한 규제 조치 하에 가상화폐 거래가 시행돼야 된다고 덧붙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상화폐 관련주도 일제히 양호한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페이팔과 스퀘어, 로빈후드와 그리고 코인베이스까지 모두 다 오르는 양상을 나타냈는데 특히나 코인베이스와 관련해서 새로운 가상화폐 당국 설립을 제안했다는 소식에 오늘 5% 넘게 급등했다는 점까지 살펴드리겠고요. 네 번째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의 검열로 인해 링크드인 서비스를 중단했다. 저도 취업 준비할 때 링크드인 참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계정을 없앴습니다. 링크드인 중국에서 중단됐다는 소식은 전가한 캐스터와 확인해 볼까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에서 링크드인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링크드인은 비즈니스에 특화된 SNS로 세계 각국의 5천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링크드인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가 벌어들인 연간 수익은 1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중국은 링크드인 사용자가 세 번째로 많은 나라이며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공개적으로 운영하는 유일한 SNS 서비스였습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수년간 중국에서 차단돼 왔고 구글은 10년 전에 중국 시장에서 발을 뺐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마지막 SNS가 중국 시장을 떠나게 된 겁니다. 링크드인은 2014년 2월부터 운영해온 중국 현지 버전을 올해 말부터 중단하기로 했다고 14일 발표를 했는데요. 서비스 중단 이유로는 링크드인은 공식적으로 까다로워진 운영 환경과 더 심해진 규정을 언급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강화된 온라인 콘텐츠 규제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중국 규제 당국은 올 3월 링크드인 측에 콘텐츠 규제를 강화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국의 경고가 있은 뒤 중국에서 활동하던 인권운동가, 교수, 그리고 언론인 등의 링크드인 계정이 차단됐고 올해 6월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몇 주간 중국에서 사라진 링크드인 계정이 10건을 넘기도 했습니다. 링크드인은 기존 서비스를 중단하는 대신 중국의 채용 공고에만 초점을 맞춘 새로운 앱인 임잡스를 출시한 계획입니다. 게시물 공유 등의 SNS 기능은 삭제하고 단순한 구인구직 게시판 서비스만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에서 링크드인을 중단했다는 소식 그리고 새롭게 채용 공고만 올라오는 인잡스를 출시하겠다는 계획까지 전해드렸고요. 마지막 소식 실적 발표 기업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주목한 이번 분기 실적 발표, 호실적을 발표할 기업들 5가지를 꼽아봤는데 홍성진 캐스터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었습니까? 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 금융주들 중심으로 당분간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오늘은 골드만삭스가 주목한 이번 분기 호실적을 발표할 기업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리스트에 가장 먼저 오른 건 우버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우버가 향후 12개월 동안 37% 넘게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우버가 공유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됨에 따라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올해 들어서는 마이너스 7%라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 실적 발표에서 특히 주목해볼 만한 기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리스트에 오른 건 예티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예티가 동종 아웃도어 업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향후 12개월 동안 주가가 무려 44% 가까이 오를 것이라면서 주당 순이익 역시 지난 분기에 비해 8% 높게 발표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예티 전장 대비 4% 넘게 오르면서 오늘 좋은 주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기업은 시그니처 뱅크입니다. 시그니처 뱅크는 올해 들어 120%, 또 지난해 기준으로는 240% 넘게 오른 금융주인데요. 골드만삭스는 소규모 은행 가운데 시그니처 뱅크가 좋은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 주당 순이익이 전분기에 비해 7% 넘게 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그니처 뱅크에 대한 글로벌 IB들의 평균 투자 의견 역시 매수로 집계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리스트에 오른 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EPS는 0.85달러, 또 매출은 227억 7천만 달러로 집계되면서 두 수치 모두 시장 전망치를 상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장 대비 4% 넘게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로우스까지 리스트에 담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진 그리고 전가은 캐스터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